치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치수 맞춤 1차 단위, 대체 단위, 공차, 새 치수 스타일 만들기 명령 등을 익히는 학습 목표를 목표로 강의를 시작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영어로는 디멘전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치수 문자 입력하는 거는 dim 어쪽으로 시작, dim 스타일이 치수 스타일 지정하는 것은 dim 스타일 치시고 엔터 치시면 치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듯이 치수는 디멘전이라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으시면 명령 문구를 표현하거나 명령문을 오토캐드에 입력할 때 혹시 이 명령 문구가 생각나지 않거나 잊어버리셨을 때 쉽게 그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다시 생각해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수 맞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맞춤 우리가 아래 한글 하거나 파워포인트 파일 우리가 만들 때도 이 치수 맞춤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가운데 맞춤이라든지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정렬, 세로 가운데 맞춤 뭐 등 다양하게 치수를 위치를 맞추게 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을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치수 맞춤을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치수 맞춤은 맞춤 옵션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맞춤 탭에서는 치수 문자, 화살촉, 지시선이나 치수선의 배치를 설정하는 내용이고요. 맞춤 옵션에서 치수 보조선 사이의 공간을 기준으로 문자나 화살촉의 배치를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문자 또는 화살표의 경우는 최대로 맞춤을 기준으로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문자 또는 화살촉을 이동시키는 기능이고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화살촉을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먼저 이동한 다음 문자를 이동시켜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를 치수선 바깥쪽으로 먼저 이동한 다음 화살촉을 이동하는 순서로 맞출 수 있고요. 문자와 화살표 모두의 경우는 문자와 화살촉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둘 다 이동시켜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춤 옵션의 또 다른 예는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를 위치하는 경우는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가 오도록 배치하는 맞춤 기준이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치수 보조선 내에 맞지 않으면 화살표 억제의 옵션의 경우는 치수 보조선 내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 화살표 표시를 억제시키는 기능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치수 맞춤의 문자 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이 치수 스타일, 디멘전 스타일의 대화창에서 선과 기호 및 화살표 문자에 대해 설명드렸고 지금 시간에는 맞춤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그 안에 있는 메뉴들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문자 배치의 경우는 여기 요 텀에 해당되죠. 치수 문자가 기본 위치, 즉 치수 스타일에 의해 정의된 위치에서 이동하는 경우 치수 문자의 배치를 조정하는데요. 첫 번째 거가 뭐라고 써요? 치수선 옆이라고 써 있죠. 치수 문자를 이동시키면 치수선도 함께 이동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거가 치수선 위 지시선 사용. 지시선을 사용해서 치수선 위에 배치하는 경우인데 치수 문자를 이동시키면 치수선은 이동하지 않고 문자만 이동하기 때문에 치수선으로부터 문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문자와 치수선을 연결하는 지시선도 함께 그려집니다. 세 번째 게 지시선 없이 치수선 위에 배치의 경우인데요. 치수 문자를 이동시키면 치수선은 이동하지 않고 문자만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치수선으로부터 문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문자와 치수선을 연결하는 지시선이 그려지지 않는 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문자로 배치시킬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요 세 개 중에 한 옵션을 문자 배치 가장 선호하는 내 선택 옵션으로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치수 피처 축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 피처 축적은 세 번째 거가 되겠는데요. 전체 치수 축적 값 또는 도면 공간 축적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주석의 경우는 치수가 주석임을 지정하고요. 배치할 치수 축적의 경우는 현재 모형 공간 뷰포트와 도면 공간 사이의 축적을 기준으로 축적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는 치수선 위 지시선 사용한 경우고요. 치수선 위 지시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두 가지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까 요 전 페이지 옵션이었고, 세 번째 기능은 요 전 페이지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치수선요, 지시선을 이용해 치수 위에 치수선 없이 요 세 번째 거에 해당되는 게 요거겠죠. 치수 피처 축적에서는 배치할 치수 축적의 경우 현재 모형 공간 뷰포트와 도면 공간 사이의 축적을 기준으로 축적 비율을 결정하는 기능이고요. 전체 축적 사용의 경우는 문자 화살표 크기를 비롯하여 크기, 거리 또는 간격을 지정하는 모든 치수 스타일 설정에 대한 축적을 설정하는 기능이 전체 축적 사용 기능입니다. 전체 축적 사용은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번 기능으로 치수 문자 배치를 위한 추가 공간을 좀 전에 거 전 슬라이드에서 치수 보조선 사이의 치수선 그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요. 치수 보조선 사이의 치수선 그리기를 해제시키면 이렇게 되는 그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거죠. 네. 치수 문자 배치를 위한 추가 옵션을 제공하는 선택권이 있는데, 문자 수동 배치의 경우는 수평자리 맞추기의 설정이 무시되고 치수선을 작성하기 위해 클릭하는 위치에 문자를 배치시키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장구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오토캐드를 열어서 이 치수 맞춤에 대해 대화창을 디멘전 스타일을 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네 번째 칸인 맞춤을 선택하셔서 그 중에 있는 옵션을 직접 선택해서 그 선택한 변화에 의해서 내가 작성한 치수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살펴보시는 것이 더 가장 빠르게 오토캐드 치수 부분을 이해하는 길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치수 맞춤 중에 최상으로 조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치수 문자 배치를 위한 추가 옵션을 제공하는데, 문자 수동 배치의 경우는 수평자리 맞추기 설정이 무시되고 치수선을 작성하기 위해 클릭하는 위치에 문자를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컬럼인가요? 1차 단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단위는 맞춤 다음에 이 옵션이 되겠습니다. 1차 단위는 단위에 관한 문제니까요.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기능을 선택하는 기능에 대한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1차 단위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정밀도 같은 걸 조절한다든지 할 수 있겠네요. 1차 단위 탭에서는 1차 단위의 형식과 정밀도라고 나오죠. 를 설정하고 치수 문자의 머리말과 꼬리말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위 형식은 이제 십진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정밀도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로 현재는 되어 있네요. 소수 구분 기호가 쉼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마침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올림,
축적 비율 같은 거, 십진도수, 정밀도, 각도 치수는 지금 소수점 0제짜리까지 되도록 돼 있네요. 이런 문자 치수와 선형 치수와 각도 치수의 단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옵션이 1차 단위 옵션이고요. 선, 기호 및 화살표, 문자, 맞춤이 네 번째였다면 1차 단위는 치수 스타일 지정 대화창의 5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5번째 칸인 1차 단위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선형치수 1차 단위의 선형치수의 경우는 선형치수에 대한 형식과 정밀도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단위 형식은 선형치수의 단위 형식을 지정하는 거고요. 단위 형식이 십진법이면 십진법으로 쓰는 것 등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정밀도는 소수점 4제짜리까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 선형 치수 문자의 소수 자릿수를 몇 제짜리까지 정밀하게 표현할지를 설정하는 옵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밀도가 4자리로 이렇게 돼 있으면 40mm 길이의 치수 문자가 써 있으면 40.0000mm라고 이렇게 표기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차 단위를 분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단위 형식에서 분수로 표현되는 치수일 경우의 분수 형식을 설정하고요. 소수 형식에 표시할 구분 기호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반올림의 경우는 선형 치수의 반올림 규칙을 설정해서 버릴지 올릴지를 결정하고요. 머리말의 경우에는 치수 문자 앞에 머리말을 설정합니다. 여기 머리말에 파이가 입력된 거가 해당되겠죠. 특수 문자, 파이 같은 이런 건 특수 문자인 건 아시죠? 파이, 각도, 플러스, 공차를 나타내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지름, 반지름, 구반지름, 구지름, 호, 길이 뭐 등의 특수 기호를 할 때 요 머리말을 사용하고요. 꼬리말은 치수 문자 뒤에 꼬리말을 설정해야 되는데 주로 단위 등 밀리미터로 표시할 때 꼬리말을 표시하는 기능을 설정하면 꼬리말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보통 오토캐드 사용할 때 꼬리말을 치수들 사이에 다 나타내지는 않고요. 우리 기계 분야의 경우에는 밀리미터의 단위를 주로 쓰기 때문에 꼬리말을 밀리미터로 쓰지 않아도 주로 모든 단위는 밀리미터이다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복잡하게 치수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면이 이렇게 복잡하게 치수가 난립하는 그런 것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1차 단위의 측정 축적이라고 있는데요. 선형 축적 옵션을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축적 비율의 경우는 선형 치수 측정 단위의 축적 비율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인 1.00 값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 2를 입력하면 1인치인 선의 치수가 2인치로 표시되고 1mm인 10mm인 치수가 20mm로 변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1로 놔두고 변경시키지 않겠습니다. 배치 치수에만 적용하는데요. 배치 비포트에서 작성된 치수에만 측정 단위 축적 비율을 적용하면 되시겠습니다. 0 억제가 있는데요. 선행 및 후행이 0 및 0 값이 있는 피트 및 인치의 억제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선행의 경우는 모든 소수 치수에서 소수점 앞에 오는 0을 억제합니다. 예를 들면 0.3000은 0.3000이 입력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0은 억제되더라도 0.3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 단위 비율의 경우는 보조 단위의 수를 단위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보조 단위 꼬리말은 치수값의 보조 단위에 꼬리말을 추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후행은 모든 소수 치수에서 소수점 뒤에 오는 0을 억제하는 기능인데요. 0피트, 거리가 1피트 미만일 때 피트인치 치수에서 피트 부분을 억제하는 기능이고요. 0인치는 피트인치 치수에서
거리가 피트의 정수 부분만으로 이루어질 때 인치 부분을 억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억제돼도 우리가 억제된 것을 표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각도 치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치수가 이 부분이고요. 각도 치수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역시 10진도수를 쓰고 정밀도를 0으로 써서 소수점 자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고요. 단위 형식이 이제 10진법을 사용한다는 거고 정밀도는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각도를 몇 제짜리까지 쓰겠느냐를 설정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대체 단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단위는 1차 단위의 옆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거가 해당되고요. 대체 단위 탭에서는 치수 측정 값이 표시될 대체 단위를 지정하고 형식 및 정밀도를 지정합니다. 1차 단위의 대체 단위가 되겠죠. 각도를 제외한 모든 치수 유형에 대한 현재 대체 단위 형식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단위 형식은 대체 단위의 단위 형식을, 이건 1차 단위에서 이미 설명한 거랑 똑같은 케이스죠. 정밀도의 경우는 대체 단위의 소수부 자릿수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대체 단위에 대한 승수는 1차 단위와 대체 단위 사이의 변환 요인으로 사용할 승수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반올림 거리는 각도를 제외한 모든 치수 유형의 대체 단위에 대한 반올림 규칙을 설정합니다. 0.35를 입력하면 예를 들면 모든 대체 측정값은 가장 근접한 0.35 단위로 반올림이 되는 것이죠. 머리말은 아까 1차 단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 치수 문자에 머리말을 삽입하는 경우에 해당되겠고, 꼬리말의 경우는 대체 치수 문자에 꼬리말을 삽입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억제는 1차 단위에서 마찬가지로 선행 및 후행의 제로값이 있는 피트 및 인치의 단위를 조정하는 경우인데요. 선행은 모든 소수치수에서 소수점 앞에 오는 0을 억제하는, 예를 들어 0.3은 아까 1차 단위랑 똑같은 경우죠. 보조 단위 후행 0피트 0인치도 마찬가지 아까 1차 단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옵션으로 대체 단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강의 자료와 1차 단위에서 설명했던 동영상 내용을 참조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치는 치수 문자에서 대체 단위의 배치를 조정하는 경우인데요. 선행값 뒤면 치수 문자에서 1차 단위 뒤에 대체 단위를 배치합니다. 선행값 아래는 치수 문자에서 1차 단위 아래에 있는 대체 단위를 배치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공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탭에서는 치수 문자 공차의 표시나 형식을 지정해, 여기 대체 단위 옆에 있는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에 해당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치수 문자 공차의 표시나 형식을 설정하는 기능이 이 공차입니다. 공차를 잘 설정해 줘야 제조업체에서는 이 얼마나 조립 정밀도를 높여야 될지에 따라서 조립하는 제품이나 부품의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거죠. 공차를 정밀하게 할수록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도면에 공차를 정밀도를 너무 높여놓으면 제품의 단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유념해서 공차를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차 형식은 공차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형식이 없음, 대칭, 편차, 한계 기준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밀도의 경우는 소수 자릿수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죠. 상한값은 공차 작성 시 결정되는 상한값을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하한값은 공차 작성 시 결정되는 하한값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높이에 대한 축적의 경우는 공차 문자의 높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수직 위치의 경우는 대칭 및 편차 공차로 작성된 공차 문자의 거리 맞추기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차 정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및 하위 공차값의 정렬을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십진 구분 기호 정렬의 경우는 값은 소수 구분 기호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작동 기호 정렬은 값은 연산 기호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선행 및 후행 제로인 경우에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아까 1차 단위나 대체 단위와 마찬가지고요. 선행의 경우는 모든 소수 치수에서 소수점 앞에 오는 0을 억제하는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0.5를 0.5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후행은 모든 소수 치수에서 소수점 뒤에 오는 0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0.50이면 이거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죠. 거리가 1피트 미만일 때 피트 인치 치수에서 피트 부분을 억제하는 기능이 0피트고요. 0인치는 피트 인치 치수에서 거리가 피트의 정수 부분만으로 이루어질 때 인치 부분을 억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대체 단위 공차의 대체 공차 단위의 형식을 지정하는 기능이고요. 정밀도의 경우는 소수 자릿수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제로 억제, 0 억제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선행 및 제로 0을 억제하고 후행인 경우 0을 억제하고 아까와 마찬가지죠. 예. 공차도 아까는 수치수 공차의 1차 단위 공차였지만 대체 단위 공차도 그와 똑같은 옵션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치수 스타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멘전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시면 새 치수 스타일 만들기 옵션이 뜨는데요. 이 새로 만들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새 이름을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창은 단축키는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대화창이 뜨면 이 중에 새 치수 스타일 작성을 클릭하고 이 이름을 쓰시면 자기 이니셜 같은 것, 내 이니셜이 KK점, KK 이렇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계속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선 탭에서 각 항목을 입력하는데 선의 기준선 간격이라든지 눈곱 너머로 지정이라든지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라든지 연장 5mm만 연장하게 해놨네요. 네.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5mm로 할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선탭의 메뉴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호 및 화살표, 두 번째 기호 및 화살표 대회에서 화살표 닫고 채용 이거 열기 닫기 이거 다 해주시고요. 화살표 촉의 크기 5mm를 설정했네요. 요걸 키우면 이제 화살표 촉의 크기가 키워지겠습니다. 이게 도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리미트를 이용해서 도면 영역을 너무 크게 한 경우에는 화살표를 똑같이 5라고 해놔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10이나 50으로 이렇게 키워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디멘전 스타일을 치수 스타일을 아무리 내가 맞게 표시해놨어도 도면 영역의 크기가 커지면 또 바꿔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바꿔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 탭에서 마찬가지로 문자 스타일이랑 무슨 색깔로 빨간색으로 할지, 문자 높이는 보통 화살촉의 높이랑 저는 같게 쓰거든요. 아까 화살촉의 크기가 화살표 크기가 5로 하게 된 문자 높이를 5로 한 거고요. 문자 배치는 수직으로 수평으로 할지 그 등을 선택해서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는 2mm로 했네요. 그리고 ISO 표준을 선택해서 엔터를 치시면 문자 탭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1차 단위 탭에서 10진 0.00 소수점 두째 자리로 했네요. 소수점 구분은 저는 마침표로 했어요. 보통 소수점은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1.5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미국에서는 마침표로 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마침표로 많이 쓰니까 마침표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 부분을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에서 프랙티스 문화를 쓰든지 뭐 KKG라고 쓰든지 이렇게 하고요. 현재로 설정을 하면 버튼을 클릭한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내가 설정한 치수 스타일로 쫙 이제 다 바뀌고 모든 치수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죠. 앞으로. 네. 그래서 원래 홈 창으로 돌아서 원하는 도면을 그리고 치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홈 탭에서 치수로 돌아가 도면에 그려진 그림들의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넣으면 프랙티스 1에서 설정한 크기나 설정 내용대로 치수가 그려지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치수 스타일 이름인 거죠. 내가 좀 전에 치수 스타일 이름을 새 치수 스타일을 해가지고 프랙티스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치수선이 내가 설정한 크기나 설정 내용대로 치수가 그려지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치수 작성하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리본 패널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치수를 작성해 이 중에 원하는 선형 치수를 작성하시던지 지름 치수, 각도 치수 같은 것들을 원하는 치수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요점 및 학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치수 맞춤 옵션과 1차 단위, 대체 단위, 공차, 새 치수 스타일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차수 강의 시간에도 피해갈 수 없이 명사들의 명언을 구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윌리엄 A. 워드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성공의 비결은 남들이 잘 때 공부하고 남들이 빈둥거릴 때 일하며 남들이 놀 때 준비하고 남들이 그저 바라기만 할 때 꿈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잘 때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남들이 빈둥거릴 때 일하고 계신가요? 남들이 놀 때 준비하고 계신가요? 남들이 그저 바라기만 할 때 꿈을 갖고 계신가요? 요 부분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